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장발장 그 13번째 이야기 진실한 마음. 어젯밤에는 연회에서 뵙지 못하고 먼저 가버리셔서 몹시 섭섭했습니다. 마리우스는 장발장을 응접실로 안내하며 유쾌하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장발장은 마리우스의 이야기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네만. 어려워 마시고 무슨 일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고 하네. 나는 원래 재수였지. 아이고, 어르신께서도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정말일세. 나는 도둑질을 한 죄로 19년이나 옥살이를 하던 사람이야. 마리우스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쨌든 코제트의 소중한 아버님이 아니십니까? 장발장은 슬픈 듯 고개를 저었다. 난 코제트의 아버지가 아닐세. 내 본명은 보슐방이 아니라 장발장이고, 코제트는 고아였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라도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뿐일세. 하지만 이제는 내 곁을 떠나 퐁메르시 부인이 되었으니 내가 더 이상 도울 일은 없지. 참고로 60만 프랑은 전혀 부정한 돈이 아니니까 그건 걱정 말게나. 지나간 일을 굳이 전부 들먹일 필요는 없겠지. 내가 다만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코제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모두 끝났다는 것뿐이네. 마리우스는 뜻밖의 일에 당황하며 말을 우물거렸다. 하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일부러 하시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한테 쫓기고 있기라도 하시나요? 장발장은 자베리의 일을 떠올렸다. 집요한 형사였으나 그마저도 자신을 그냥 눈 감아주지 않았던가. 아니, 하지만 나는 성실하고 정직한 인간이 되고 싶었어. 이대로 자네와 코제트와 함께 살더라도 난 행복해질 수 없는 걸세. 무엇보다도 난 자네들과 함께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어젯밤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하다 겨우 오늘 아침에서야 결심이 섰지.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 마리우스는 어찌할 말을 모르고 그저 장발장과 마주보고만 있었다. 그때 코제트가 들어왔다. 장, 얼굴빛이 왜 그리 나빠 보이세요? 손의 상처가 아직도 심한가요? 아니다. 손은 다 나았단다. 걱정 말아라. 잠시 마리우스와 할 얘기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겠니? 코제트가 웃으며 나가자 장발장은 더욱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마리우스, 지금 했던 얘기는 부디 코제트 얘기는 하지 말아주게. 저 아이가 슬퍼할 테니. 알겠습니다. 저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자네는 내가 코제트와 만나는 것을 바라지 않겠지? 그렇게 하는 편이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잘 알았네. 장발장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다가 슬픈 얼굴로 보았다. 내가 약해 빠졌다고 생각한데도 좋네. 그래도 가끔은 그 애를 만나고 싶다네. 나와 코제트는 19년 가까이 쭉 같이 살아왔지. 이따금씩 만나러 오는 것을 허락해주게. 얼굴만 보고 곧 돌아갈 테니 말이야.
마리우스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매일 저녁이라도 오세요. 장발장은 다음 날부터 가끔 코제트를 만나러 오긴 했지만 잠깐 이야기만 나눌 뿐 곧 허둥지둥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횟수가 하루 걸러 이틀 걸러 뜸해지더니 결국 전혀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게 되었다. 삶의 보람이고 마음의 기둥이었던 코제트가 자기 곁을 떠나자 장발장은 삶의 의욕을 잃고 말았다. 그는 이제 산책도 나가지 않고 먹을 것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코제트는 이미 결혼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장발장으로선 더할 나위 없이 바랄 게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한 번만 더 만나 목소리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장발장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그것은 곧 목 놓아 우는 울음소리로 바뀌었다. 마리우스님 편지예요. 이거 낯익은 글씨체인데. 마리우스는 하인이 건네준 편지를 펼쳐보고는 말했다. 그 옛날 싸구려 저택방에 살면서 종트레의 편지와 글씨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퐁메르시 남자 카카, 저는 테나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카카와 관계 있는 중대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만 주신다면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마리우스는 이른바 워털루의 영웅이라던 그 테나르디에인 줄 알고 하인을 시켜 편지의 주인공을 불러오도록 했다. 그런데 막상 나타난 남자는 무척 낯설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누구신지요? 감사합니다, 카카. 저는 카카에 대한 중대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적당한 값에 팔려고 왔지요. 비밀이란 무엇이요? 그건 바로 카카댁에 끔찍한 살인자가 드나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예, 그렇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장발장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라면 대충 알고 있소. 그 남자는 교도소를 탈출한 죄수입니다. 그것도 압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 아신 거죠? 전부터 알고 있었소. 이때 남자의 눈빛이 음흉하고 날카롭게 빛났다. 그것은 옛날 저택에서 장발장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던 테나르디에의 눈빛이 틀림없었다. 마리우스는 단호한 말투로 덧붙였다. 장발장뿐만 아니라 난 당신 이름도 알고 있어. 물론 저는 편지에 쓴 대로 테나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는 디에가 붙겠지. 남자는 움찔하는 눈치였다. 그런 건 안 붙습니다. 숨겨도 소용없소. 전에는 종드레트라는 이름을 쓴 적도 있지 않소. 몽페르메 위에서 여관을 했던 적도 있고 게다가 지독한 악당이기까지 하고 당신 본성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마리우스는 테나르디에의 얼굴에 500프랑짜리 지폐를 던졌다. 테나르디에는 화들짝 놀라긴 했지만 일단 큰 돈이 들어왔으므로 싱글벙글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네, 어쩔 수 없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테나르디에입니다. 그가 안경을 벗자 이윽고 마리우스로 알아볼 수 있는 원래의 얼굴로 되돌아갔다. 그는 웃는 표정이긴 했으나 속으로는 당황한 나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장발장뿐만 아니라 내 이름까지 아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지?
마리우스 역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악당이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이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지 확실히 밝히고 싶었다. 물론 장발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들은 바 있소. 그는 마들렌이라는 돈 많은 공장주의 재산을 훔쳤고 자베르 형사를 죽였소. 남장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랑 얘기가 좀 다른데요. 장발장은 마들렌 시장 것을 훔친 적도 없거니와 자베르 형사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자기가 자기 것을 훔치는 바보도 있답니까? 마들렌 시장과 장발장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리고 자베르 형사는 스스로 강에 몸을 던졌고요. 테나르디에는 주머니에서 낡은 신문 조각을 끄집어냈다. 저는 오랜 세월 장발장이라는 놈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여러 가지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가 보인 신문 기사 중에는 마들렌 시장이 재판소에서 스스로 장발장이라고 밝혔다는 기사였다. 또 하나는 자베리의 자살 사건을 보도한 기사였다. 거기에는 자베르가 경시 총감으로 앞으로 보고한 모든 기록이 있었다. 자베르는 바리게이트에서 포로가 되었으나 장발장이라는 남자가 그를 구해주었다는 것이다. 마리우스는 놀라움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동시에 후련해지는 기분도 들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악당이 아니고 성자나 다름없지 않소? 아니요. 장발장이 살인자의 도둑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옛날에 사소한 절도 행위 말이오? 그건 이미 오래전에 끝난 얘기 아니었소. 그 후에 시장으로 활동하고 자선을 베풀어 이젠 다 속죄가 된 거 아닌가 말이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란 겁니다. 작년에 폭동이 한창이었을 때 저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하수도가 센 강으로 내려가는 출구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리우스는 무언가 스치는 기억이 났다. 생강? 하수도 출구? 저는 그곳 철문 열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 8시쯤이었는데 덩치 큰 남자가 시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아마 자기가 죽은 시체를 센 강에 내버리려고 하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가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사정을 하길래 저는 열쇠를 빌려주었죠. 그 덩치가 무서워서요. 얼핏 보니 엎인 젊은 남자는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엿보아 죽은 사람의 옷자락 끝을 살짝 뜯어냈죠. 나중에 살인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그 남자가 장발장이란 걸 알았던 겁니다. 테나르디에이는 피가 엉켜붙은 옷조각을 꺼내 흔들어 보았다. 마리우스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그는 정실을 가다듬고 옷장 속을 뒤져 윗도리 하나를 꺼냈다. 검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진 낡은 옷이었다. 그 옷은 바로 이거요. 그걸 입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나란 말이오. 마리우스는 상대의 손에서 옷조각을 획 잡아채고는 찢어진 부분에 갖다 대었다. 그 조각은 서로 꼭 맞았다. 그럼 날 구해주었다는 사람은 바로 장발장이란 말인가?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 노인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됐으니. 동시에 그는 테나르디에를 향한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어 1000프랑과 500프랑짜리 지폐를 몇 장 더 꺼내 테나르디에의 얼굴에 던졌다. 이 거짓말쟁이, 내가 죽었다고? 너야말로 천하의 악당이로구나. 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는
비밀을 지켜줄 테니 돈을 내놓으란 말을 하려고 찾아왔지?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 이봐 테나르디에, 아니 종드레트, 난 내 놈이 저택 옆방에서 무슨 흉악한 짓을 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따라서 내 놈을 교도소에 다시 집어넣는 것도 간단한 일이야. 하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어. 이 돈을 줄 테니 당장 꺼지라고. 이건 워털루 전쟁에서 은혜를 베풀어준 대가니까. 워털루에서요? 아니 그러면 당신이 바로 그때의... 긴 말 마. 듣기로 싫어. 아, 아직 3천 프랑이 더 남아있군. 이것도 줄 테니 어서 꺼져. 딸을 데리고 미국이든 어디든 가서 죽어버려. 내 놈이 정말 떠나겠다면 그때 가서 2만 프랑을 더 적선해 주겠어. 이것도 아버님과의 인연 덕분인 줄 알아. 고맙습니다, 카카. 영문을 모르는 테나르디에는 일단 목적했던 돈이 생겼으므로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굽실거리며 그 앞을 물러나왔다. 마리우스는 즉시 마차를 준비시키고 코제트를 불렀다. 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장발장 마지막 회. 그 14번째 이야기. 사랑하라 변함없이. 롬 아눔의 거리로 가주시오. 마차에 올라타며 마리우스가 외쳤다. 코제트는 좋아라 손뼉 쳤다. 어머, 우리 장을 만나러 가는 거군요. 그동안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당신의 아버지요. 당신 아버지란 말이오. 마리우스는 흥분한 채로 소리질렀다. 그는 지금까지 노인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못 본 척한 자신의 태도가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분은 나를 그 험한 거리에서 구해주셨어. 그 끔찍한 하수도에서 날 업고 헤매고 다니셨어. 당신에게 나를 주려고 말이오. 그런데도 나는 배은 망덕한 놈이었어. 이젠 우린 2번 다시 헤어지지 맙시다. 그분을 모셔와 같이 살기로 합시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코제트는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나직하게 말했다. 당신 말씀이 옳아요. 마침 집에는 장발장이 쓸쓸히 누워 있었다. 들어오시오. 목소리에는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코제트와 마리우스를 보고 놀란 장발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코제트가 그의 목에 매달려 소리쳐 불렀다. 아버지! 코제트 옆에서 마리우스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 말고는 장발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달리 없었다. 아, 자네 나를 이해해 주려나 보군. 고맙네. 장발장은 신 목소리로 말했다. 코제트는 장발장의 주름 잡힌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제잘거리며 어릴 때의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다. 장발장은 눈을 감은 채 기쁨에 젖어 있었다. 마리우스도 나를 이해해주고 너도 이렇게 찾아와 주어서 너무나 기쁘다. 하지만 난 이미... 왜 그러세요,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코제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쥐고 있던 장발장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 아픈 게 아니라 갈 때가 된 것 같아.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숨을 죽인 채 서로 바라보았다. 마리우스,
거듭 말하네만 자네한테 준 60만 프랑은 안심하고 써도 좋은 돈일세. 부디 코제트를 행복하게 해주게나. 장발장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져 갔다. 신부님을 부를까요? 가정부 노파가 종부 성사를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괜찮소. 벌써 여기 계시니까. 장발장은 허공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눈은 아마도 미리엘 주교를 가까이 보고 있는 듯했다. 이제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 아마도 그동안 계속 너희들이 와주길 기다렸나 보군. 두 사람은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사랑해야 해. 이 세상에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 장발장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막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처럼 밝게 열려 있었다. 파리의 묘지 한 구석에 이름도 새겨지지 않은 작은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 묘비에는 누군가 네 줄의 시를 적어 놓았지만 오랜 세월과 비와 먼지 때문에 지금은 지워졌을 것이다. 이곳에 기구한 생애를 살다 간 한 사람이 잠들었네. 그는 자신의 천사를 읽자 세상을 떠났네. 올 일은 결국 오고야 만다네. 낮이 가면 밤이 오듯이.